네, 이번 영상에서는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MAP Maximum of A Posterior에 관하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일단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려고 만든 영상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레퍼런스는 이 블로그들을 참조했고요. 그리고 올석 그 교수님의 패턴 인식 책도 조금 참조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 글은 제 블로그에 있는 여기 겐에 있는 제너러티브 모델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내용인 이 MLE와 MAP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 겐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통계적 개념을 다루려고 이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통계학 및 머신러닝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 MLE와 그리고 MAP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제가 다른 글에도 MLE와 MAP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있는 이 다른 글을 참조하셔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총 이렇게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 가능도, 그리고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할 경우의 가능도, 그리고 최대 우정 추정인 MLE, 그리고 MLE의 예시, 최대 사후 확률 추정, 베이스 시오리 순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는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예제를 통하여 확률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예로 들어보겠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1에서부터 6까지이고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평범한 주사위에서는 6분의 1로 모두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은 0에서 10번 나올 수 있으며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네, 이렇게 0.01부터 이렇게 쫙 확률 분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베르누이 분포를 이용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감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반반 일반적인 동전은 이제 50대 50의 확률로 이제 앞면이 뒷면이 나오니까 이제 반 정도에서 가장 큰 확률로 나오겠죠. 두 경우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6개, 이렇게 11개로 정해져 있으며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이 확률의 합, 이 전체의 합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률의 정의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1에서 6 사이의 숫자 중 랜덤으로 아무 숫자나 뽑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정확히 5가 뽑힐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5가 뽑힐 확률. 1과 6 사이에는 무한개의 숫자가 있으니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주사위 문제가 아니라 그냥 1부터 6 사이의 숫자 중 랜덤으로 아무 숫자를 뽑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정확히 5가 뽑힐 확률은 얼마일까요? 1과 6 사이에는 무한개의 숫자가 있으니 정확히 5가 뽑힐 확률은 무한대분의 1, 즉 0이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구간에서는 어떤 특정 숫자가 뽑힐 확률은 전부 0이 됩니다. 이는 연속된 숫자 사이에서 뽑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봤던 주사위 던지기에서는 이산적이죠. 1, 2, 3, 4, 5, 6 여기서 5가 뽑힐 확률은 총 6개의 사건 중에 딱 1개 5인 1개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연속적인 구간에서는 그렇게 특정 숫자 하나를 딱 뽑는 것이 이제 무한한 경우의 수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확률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속 사건인 경우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숫자가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즉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즉 PDF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그림과 같이 이산적인 구간에서는 어떤 특정 숫자에 해당하는 확률이 실제 확률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산적인 사건에서는 이 주사위 눈 1이 나올 확률은 여기 6분의 1을 조금 넘어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0.15보다 조금 큰 것. 여기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딱 확률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숫자에 해당하는 확률이 실제 확률을 뜻하고 발생 가능한 숫자들의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 된다. 이와 같이 이산적인 구간에서 어떤 특정 숫자에 해당하는 확률을 확률 질량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것은 이제 연속 구간의 확률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PDF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앞에 예시에서 1에서 6 사이의 숫자를 뽑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에서 6 사이 숫자 중 정확히 5가 뽑힐 확률 정확히 여기 5가 뽑힐 확률은 0이지만 예를 들어서 4에서 5 사이의 구간의 숫자가 뽑힐 확률은 이 영역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구간의 길이가 여기서 보면은 6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다섯 개가 되죠. 네, 전체 구간의 길이는 5.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서 4와 5 사이의 구간, 4와 5 사이의 구간 여기. 그래서 이 길이는 1이기 때문에 구간으로 봤을 때는 20%의 확률을 가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특정 사건에 대한 확률 대신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특정 사건의 확률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곡선이 확률 밀도 함수 PDF가 됩니다. PDF는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이며 그래프에서 특정 구간에 속한 넓이는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이 되게끔 정한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다 연속적인 구간에서 특정 구간을 이렇게 쪼개고 이 구간에 속할 확률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에 대한 확률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그림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PDF의 값은 1에서 6 사이에서는 전부 0.2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부 0인데 1에서 6 사이의 숫자를 뽑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1보다 작거나 6보다 큰 숫자를 뽑을 수는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의 함수의 y값은 전부 0이고 1보다 작거나 6보다 큰 것의 확률 밀도 함수의 y값은 전부 0이죠. 그리고 1에서 6 사이에서는 무작위로 숫자를 뽑으므로 y값은 전부 0.2로 같습니다. 1과 6 사이에서는 전부 유니폼하게 0.2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예시인 거죠. 전체 확률은 1이므로 그림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1이 됩니다. 여기 밑변의 길이가 5고 이 윗변의 길이가 0.2이므로 곱하면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 구간의 넓이는 확률은 1차게 됩니다. 전체 확률은 1이므로 그림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1이 되고 y값은 전부 0.2가 되며 1을 바탕으로 2에서 4 사이의 숫자가 뽑힐 확률을 계산하면은 2에서 4 사이의 숫자 밑변 2고 높이 0.2 그래서 0.4로 40%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구간의 확률이 되니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인데요. 가장 흔히 쓰이는 평균 0, 분산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의 PDF는 정규분포식의 구간을 구하면 되는데 연속 구간에서 영역을 구해야 하므로 적분을 통해서 이제 아래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정규분포의 식은 이제 여기 좀 에러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정규분포의 적분 과정은 다소 복잡해서 보통 표준 정규분포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나타내면은 이제 마이너스 1.96에서 1.96의 범위에 들어오면은 이 영역이 95% 0.95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런 연속 구간에서도 이 아래에 있는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연속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모두 0이고, 그렇죠? 특정 딱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모두 0입니다. 대신에 어떤 구간에 속할 확률은 PDF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단순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정규분포의 경우를 보면은 0이 나올 확률도 0, 그리고 1이 나올 확률도 0, 0이 나올 확률도 0, 1이 나올 확률도 0, 다 0이라고 했죠. 999가 나올 확률도 0, 모두 가품으로 0, 1, 999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그래프의 분포를 보면은 0에 해당하는 이 y값과 1, 그 다음에 999에 해당하는 y값이 사실은 다르죠. 0일 때 해당하는 y값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표준 정규분포에서 가장 위로 솟아올라 있는 0 근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1 근처가 나올 가능성이 그보다 0보다 낮고 999가 같이 큰 수가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이라는 지표로는 이런 연속 사건 간의 가능성의 차이를 표시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가능도, likelihood라는 것입니다. likelihood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네. likelihood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